1987년 일본 정치권에선 아주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가 수반인 내각 총리직의 결정이 깡패들 손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황민당이라는 이름의 우익단체가 유력한 총리 후보 타케시타 노보루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타케시타 씨를 총리로, 성실한 정치가 타케시타 노보루. 연일 계속되는 이러한 연설은 사실 비꼬는 행위였습니다. 황민당이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타케시타를 낙선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타케시타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에 시달렸고, 이것은 그가 멘탈이 약하다는 소문으로 퍼져나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타케시타 스스로도 낙선을 예감했죠. 그의 비어가는 정수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 상황을 정리해줄 해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야쿠자였죠. 당시 일본 우익단체의 절반가량이 야쿠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황민당 대표 또한 야쿠자 출신이었죠. 이들과 협상을 위해선 야쿠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타케시타 측이 접촉한 인물은 일본 3대 야쿠자 조직 이나가와 카이의 회장 이시이 타카마사. 그에게 황민당과의 중재를 의뢰했죠. 이렇게 일본 총리직의 운명이 깡패들의 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시이 타카마사는 단순한 폭력배를 넘어서 버블 경제 시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일본 정재계에서 암약한 인물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요미우리 신문은 80년대 일본의 모든 금전 거래는 그와 관련이 있다고 표현했죠. 거물 정치인들도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이 야쿠자가 어떻게 일본 정재계를 주물럭거리고 총리 결정까지 관여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시이 타카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시이 타카마사, 본명 이시이 스스무는 1924년 1월 3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바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수학여행 중 싸움을 일으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해군 공장에서 일을 하다 공장장의 추천으로 해군 통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상위권으로 졸업한 그는 인간어뢰, 가이텐기지의 영문 통신병으로 배치되었지만 별다른 역할 없이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요코스카로 돌아온 이시이는 20명 규모의 불량배 집단을 이끌다 1946년 야쿠자 조직 이시즈카구미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병참기지화된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움직인 이시이는 항만 하역업을 기반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죠. 1955년 이시이는 아타미시에 기반을 둔 거물 야쿠자 이나가와 세이조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나가와 세이조는 훗날 일본 3대 조직 중 하나가 되는 이나가와구미를 이끄는 인물이었죠. 이나가와 세이조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도카이도 지방의 조직들을 규합한 카쿠세이카이라는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세이카이로 이름을 바꿔 정치 정당으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이시이 타카마사는 조직 세력 확장에 크게 기여했고, 이나가와 세이조는 자신의 아들 이나가와 유코를 맡겨 야쿠자 수업을 부탁할 정도로 이시이를 신뢰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야쿠자 업계도 호경기를 누렸습니다. 1963년에는 5,000개 단체, 구성원 수 18만 명으로 그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경찰청은 조직폭력범죄 단속반을 설치, 전국적인 폭력단 괴멸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은 조직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와 구속으로 통칭 정상작전이라고 불렸죠. 이 시기 현행범 체포가 원칙이었던 도박도 비현행범의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잃고 도박판을 밀고 하는 도박꾼들도 생겨났죠. 야쿠자들의 핵심 사업이었던 도박 사업이 무너지고 조직의 수장과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자 거대한 규모의 야쿠자 조직들이 잇따라 해산을 맞이했습니다. 이시이가 속해 있던 긴세이카이도 해산하게 되었지만 이나가와 일가로 조직명을 개칭해 명맥을 이어나갔죠. 이런 변화를 목도한 이시이는 1969년 토목건축 기업 타치미 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언제까지고 도박이다, 보비 수금이다, 갈치다에서는 시대를 놓치고 말 것이다. 앞으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깡패가 되어야 한다. 같은 해 이시이 타카마사는 도박사건 등에 연루돼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전통 야쿠자 사업의 몰락을 몸소 증명한 이시이는 타츠미 산업을 경영하며 일본 경제 깡패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시이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이나가와 일가의 핵심 자금줄이 되었고, 이를 통해 조직의 2인자 위치인 이사장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이시이 타카마사는 일본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야마모토 케니치와 동등한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관서와 관동을 대표하는 두 조직은 오랜 기간 대립해왔지만 두 2인자들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야쿠자 세계의 동서냉전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조직명을 이나가와 카이로 바꾸었고, 이시이는 여기서도 이사장, 회장보좌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야쿠자 세계의 실력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78년 이시이 타카마사는 도쿄에
기업가들과 부산 호텔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6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역하는 동안 야쿠자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조직 야마구치구미는 대오야붕 다오카 카조의 사망 후 후계 문제를 두고 분열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 전쟁은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야쿠자 전쟁으로 경찰들도 손대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무대는 야마구치구미의 본거지가 있는 고베시였는데요. 1985년 이 고베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치인들은 야쿠자 세계의 실력자이자 야마구치구미와 연줄이 있는 이시이에게 전쟁의 화해를 주선해달라며 물밑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갓 출소한 이시이는 이 요청에 응해 고베로 떠나 두 세력을 설득했고 약 2개월 정도의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휴전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죠. 이나가와 카이의 회장 이나가와 세이조는 야마구치구미가 조직의 후계 문제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이 건강할 때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 총재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은 이시이 타카마사가 이어받게 되었죠. 이나가와 카이 2대 회장 자리에 오른 이시이는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야마구치구미 계승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세계 최고의 중재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끝났다면 그에겐 그저 거물 깡패라는 평가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이는 그 이상의 존재, 일본 전체를 주무르는 정치 기업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시이는 본격적으로 정책의 연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맥 중 하나는 택배 회사인 도쿄 사가와 큐빈의 사장 와타나베 히로야스였죠. 이시이는 와타나베의 여성 문제나 폭력단과의 트러블을 해결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의 지원을 받아 후쿠소 상교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죠. 이후에도 총 20여 개 기업을 설립해 자신의 영향 하에 두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무력을 동원한 협박 행위로 부동산을 사들였고 부동산 거래 차익을 증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시이는 스미토모 은행이 평화상호은행을 인수할 때도 개입하여 평화상호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와마 컨트리클럽 개발 소유권을 획득하기도 했죠. 골프장 사업은 일본 버블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상류층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골프장과 골프 회원권의 투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이시이가 개발한 이와마 컨트리클럽은 호화로운 골프 코스였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수억엔의 내 회원권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인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 정치권과도 연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야쿠자들이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시이가 달랐던 점은 그가 거물 정치인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서 교류했다는 점이었죠. 1987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후임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사실상 국가 수반인 내각 총리를 뽑는 일이죠. 차기 총재가 유력했던 인물은 당내 최대 파벌을 이끌던 타케시타 노보루였습니다. 하지만 타케시타는 우익단체 황민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황민당은 타케시타를 칭찬하는 듯 비꼬면서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나갔죠. 황민당 인사들은 전 총리이자 자민당의 흑막으로 활동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인물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케시타가 이 다나카에게 반기를 들고 독자 세력을 형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황민당은 타케시타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황민당 대표 이나모토 토라오는 과거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에 몸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이들과 엮인다는 것은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죠.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타케시타는 스트레스성 탈모를 겪었고 그가 총리감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타케시타 스스로도 총리 자리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죠. 이에 내각 부총리 가네마루 신을 중심으로 타케시타의 정치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뒷세계와의 연줄이 있는 도쿄 사가와 큐빈의 사장 와타나베 히로야스와 접촉했고 와타나베는 친분이 두텁던 야쿠자 이시이 타카마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네마루 신과 동료들은 이시이에게 황민당과의 중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인 이시이는 황민당 대표인 이나모토 토라오와 여러 번 회담을 가졌고 타케시타가 과거 배신했던 다나카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해 공작을 멈추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민당 측에 수십억엔의 돈과 협박이 동시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이 타카마사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몇 주 후 타케시타 노부루는 제74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황민당이 이나가와 카이 계열의 단체이고 이 모든 상황을 이시이 타카마사가 설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두 단체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약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일본 총리직의 운명이
사건이 깡패에 의해 결정된 것은 확실했죠.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씨는 훗날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으니 폭력단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이나가와 카이와의 접촉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가네마루 씨는 북한에 방문해 우익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시에게 트러블 처리를 의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자민당 인사들은 이시를 만났을 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시 타카마사는 뒷세계의 총리라고도 불렸죠. 도쿄 사가와 큐빈의 사장 와타나베는 이시를 통해 정계에 연줄이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시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였죠. 이후 도쿄 사가와 큐빈은 이와마 컨트리클럽 등 이시와 관계가 있는 회사에 여러 차례 대출과 채무 보증을 해줬는데 그 총액이 약 4,395억엔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짜 간쓸개를 다 빼준 것이었죠. 이시는 골프장 회원보증금 예치증을 담보로 유수의 증권사를 거쳐 도쿄전철의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 조작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시의 자금은 해외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모나코, 홍콩, 미국의 호텔에 7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고 아빠 부시의 형인 프레스콧 부시 주니어를 후쿠스 상교 계열사의 컨설턴트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와 함께 이시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마피아로 여겨졌습니다. 1991년에 들어서며 일본 거품 경제의 붕괴가 현저해졌습니다. 주가는 크게 폭락했고 이시가 경영하는 기업들은 증권사에 추가 증거금 요구에 쫓겨 운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시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마피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시의 이자 지불이 밀리기 시작하자 도쿄 사가와 큐빈의 임원들은 불안을 느끼고 대출금 상환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는 조직원들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도쿄 사가와 큐빈은 추가 채무 보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시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여행지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이후 이나가와 카이의 총재로 있던 자신의 오야붕 이나가와 세이조에게 은퇴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나가와 총재의 아들인 이나가와 요코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주었죠. 이 계승식에서 이시인은 이전과 다른 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그에게 급격한 신변의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쿄 사가와 큐빈의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모회사인 사가와 큐빈에 흡수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사장인 와타나베 히로야스는 신타그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죠. 이 사건은 정재계와 폭력 조직의 유착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총리가 우익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고 폭력단이 이를 중재했다는 거대한 스캔들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은 흐지부지로 끝났지만 잇따른 부패 사건에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자민당도 내부 분열을 겪으며 일본 전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미국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의 형이 일본의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스캔들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1991년 9월 3일 함께했던 정재계 인사들이 해고되고 실각하고 잡혀 들어가고 있을 때 이시 타카마사는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을 넘어 세계 곳곳에 거대한 똥을 뿌리고 세상을 떠났죠. 그의 호화스러운 장례식에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